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태양 탐사선이 발사 6년 만에 태양 최근접 관측에 나섭니다. 1370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게 제작된 파커 탐사선은 태양 표면에서 61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하는데 무사한지는 오는 27일쯤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음속의 4배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초음속 여객기의 엔진 성능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초음속 여객기 상업 운행 움직임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또다시 미중 간 기술 전쟁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의료 대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되던 의정 공개 토론회가 무산되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의료 현장 파탄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 심각한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물속 미세 플라스틱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수상 드론이 개발됐습니다. 필터 없이도 미세 플라스틱을 80% 이상 제거했는데 과학 일렬에서 자세한 취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태양 탐사선이 한국 시각으로 24일 밤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관측을 시도합니다. 나사는 지난 2018년 발사된 태양 탐사선 파커가 한국 시각으로 24일 오후 8시 53분 태양 표면 기준 610만 킬로미터 고도에서 코로나 상층부를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점에서 속도는 시속 69만 킬로미터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커의 기존 최근접 기록은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에 달성한 고도 726만 킬로미터였습니다. 파커는 인류가 만든 우주선 중 속도가 가장 빠르며 1370도의 열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파커는 현재 통신 두절 상태며 태양을 근접 통과해 무사한지는 오는 27일 다음 신호가 전송되는지를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태양의 반지름은 69만 5,700킬로미터지만 코로나는 태양 반지름의 10배에서 20배에 이르는 범위까지 뻗어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올해 최고의 천문우주과학 뉴스로 태양 코로나 그래프 코덱스의 국제우주정거장 설치와 시험 운영 시작을 꼽았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올 한 해 연구 동향과 이슈를 바탕으로 2024년 카시 10대 뉴스를 발표했습니다. 1위로 선정된 코덱스는 한미 공동연구진이 5년여 동안 공동 개발해 지난 11월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됐으며 내년 1월부터 최대 2년간 태양풍 가속 과정과 코로나 가열 메커니즘 등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밖에 한국천문연구원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블랙홀의 자기장 구조 포착, 국내 최초 양자 조임 기술 개발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로 변신해 묘기를 부리는 이족 보행 로봇 올뉴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즐거운 성탄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산타 옷을 입은 올뉴 아틀라스가 뒤로 공중제비를 가뿐하게 성공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올뉴 아틀라스는 유압식이 아닌 전기로만 구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기존 모델 대비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더 넓은 동작을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올뉴 아틀라스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자율적인 행동이 가능한 로봇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지주사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성공하면 현대차 그룹을 넘어 세계 3위 규모가 됩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2위인 혼다, 그리고 3위 닛산이 합병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私たちはこれまでの協業の枠を超え、経営統合に向けた協議を開始するという将来を見据えた重要な一歩を踏み出す決断をいたしました。 혼다와 닛산은 내년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8월 새로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들어가는 형태로 경영 통합을 추진합니다. 지주사의 자회사가 되어 각각 상장을 폐지하는데 양사의 브랜드는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차량 플랫폼 공유, 연구 개발 기능 통합, 생산 거점 합리화,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미국 테슬라나 중국의 비아디 등 해외 업체에 밀린 것이 이번 합병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中国勢の台頭、それから新興勢力含めてですね、だいぶその自動車の構図が今変わりつつあるということで、それは何を意味するかというと、その自動車モビリティというですね、観点でその価値そのものが変わっていく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혼다와 닛산의 글로벌 생산량을 합하면 735만 대로 선두인 도요타와 2위 독일 폭스바겐에는 못 미치지만 730만 대인 현대차 그룹을 밀어내고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혼다와 닛산 지주회사의 미쓰비시 자동차도 합류를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달인 내년 1월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중국이 음속의 4배까지 속도를 낼 수 있는 비행기 엔진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초음속 여객기 시대의 부활을 주도하는 가운데 중국이 도전장을 내민 모양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2, 1, 발사! 폭발음과 함께 로켓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군사용 탄도미사일 발사가 아닙니다. 로켓 첨두부에 탑재한 민간 초음속 여객기 엔진의 성능을 시험하는 겁니다. 손오공이 타고 다녔다는 구름에서 이름을 따온 진도우 400 엔진. 개발사는 이번 시험에서 음속의 4배인 마하 4, 시속 5,000km까지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试验数据显示，冲压发动机正常点火，工作正常。我宣布本次实验任务圆满成功。 이어 2027년까지 초음속 여객기의 첫 시험 비행, 2030년 세계 최초 상업 운항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미국 나사와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 중인 초음속 여객기 X-59의 시간표를 따라잡겠다는 뜻입니다. X-59는 초음속 돌파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 이미 도심 상공에서 시험 비행을 할 만큼 앞서 있습니다. Today's supersonic flight brings a thunderous sonic boom. What that means is that's restricted across populated areas with good reason. And the X-59 is going to break that barrier. 인류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콩코드. 1976년 상업화에 성공했지만 2000년 폭발 추락 참사 이후 2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 20년 사이 기술 진보와 함께 민간 스타트업까지 초음속 여객기 개발에 다시 뛰어들고 있습니다. The biggest luxury we have in life is time. And so that notion of being able to get there in nearly twice the speed. 초음속 여객기 시대의 부활을 주도하는 미국에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또다시 총성 없는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자 피부나 폴더블 디스플레이처럼 자유롭게 늘리거나 구부릴 수 있는 스트레처블 소재의 구조 변형을 한눈에 쉽게 확인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 최수석 교수팀은 전자소자들을 신축성 있는 소재를 연결해 유연한 특성을 부여하는 서펜타인 구조의 변형을 색 변화로 보여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분자 배열이 바뀌면 색이 변하는 키랄 액정 엘라스토머 소재를 전자소자 사이 연결 소재로 사용한 결과 스트레처블 소재의 구조가 변형되면 실시간으로 색깔이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소재는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후에야 변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기술을 적용하면 스트레처블 소재의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설계 지침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렬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늘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어떤 소식 알아보는 건가요? 네, 최근에는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강이나 바다뿐만 아니라 먹는 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될 만큼 오염이 정말 심각한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물속에서 안정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는 수상 드론을 개발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예.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요? 혹시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부터 하와이 앞바다 사이에 있는 거대 쓰레기 섬입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득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해류에 의해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 곳으로 모여 우리나라 면적 16배 크기를 만든 겁니다. 즉 플라스틱으로만 하나의 섬이 만들어질 정도로 심각하다는 건데요. 네덜란드 비영리 환경단체가 6일 반 동안 담은 해양 쓰레기가 무려 10여 톤이었는데 80% 이상이 그물과 로프, 부표, 어업 폐기물과 같은 플라스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을 없애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은 2대의 배를 이용해 대형 그물을 U자 형태로 펼쳐 쓰레기를 모으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청소하는 배, 청항선을 이용해야 해 품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확실히 저 영상을 보니까 이게 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좀 심각성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봤을 때 이 플라스틱 정도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냥 주워서 다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미세 플라스틱은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청소하는지가 궁금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소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커다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제거해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물 위를 안정적으로 떠다니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는 수상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최대 5시간 동안 강 위를 떠다니면서 커다란 쓰레기부터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까지 제거하는데 여기서 비밀은 물과 친한 톱니바퀴, 친수성 톱니바퀴를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톱니바퀴가 돌면서 바퀴 사이에 물막이 만들어지고 이 물막을 따라 미세 플라스틱이 함께 딸려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과 친한 톱니바퀴가 물은 아래로 빼내고 미세 플라스틱은 톱니 사이에 남겨 걸러내는 건데요. 이렇게 물막을 이용해 1마이크로미터부터 최대 4mm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치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물 위에 떠서 쓰레기를 치우는 수상 로봇이 개발된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임 기자가 취재해온 그 수상 드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기존의 수상 드론과 수상 로봇들은 필터를 사용하지만 예. 이번 기술은 필터가 아닌 친수성 톱니바퀴를 사용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선 전문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물과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해서 하는 필터식이었는데요. 필터는 미세 플라스틱이 다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 쓸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 필터는 미세 플라스틱처럼 작은 조각을 회수하기 어렵고요. 만약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내려면 필터의 그물망 크기가 작아져야 하는데 크기를 줄일수록 이 물로 인한 압력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제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단점이 있고 예. 또 이 필터 그물망 크기를 마냥 줄일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필터 자체가 없고 친수성 톱니바퀴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염물 크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기술을 적용하면 이 미세 플라스틱 말고도 다른 쓰레기도 수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연구진은 수상 드론이 미세 플라스틱 청소와 함께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예.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필터 방식은 사이즈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미세 플라스틱에 이렇게 적용이 안 되거나 특정한 접착성을 가진 재료밖에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물에 기반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 플라스틱뿐이 아니라 다른 그냥 오염물에도 대부분 법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의 설명처럼 다양한 곳에서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먼저 정박형으로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해 24시간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저장고를 바꾸면 큰 플라스틱이나 일반 쓰레기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위험물을 해소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기름을 제거하는 역할도 소화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예, 청소는 물론이고 안전 관리에도 지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좀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상용화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연구진은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한 상태이고요. 예. 기업에서는 제품 제작도 완료해서 아랍에미리트와 싱가포르에 수출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환경공단에 공급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늘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가 정부와 여당이 문제 해결을 회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돌연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 이외에는 비공개로 하자며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토론회를 거부했다며 의료 현장의 파탄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권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의학교육 현장이 불능이라는 진실을 밝히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시급히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수시 모집 합격생 10명 가운데 7명 넘게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23일까지 수시 추가 합격자를 공식 발표한 연세대와 가톨릭대 서울, 고려대 등 의대 9곳을 분석한 결과 모집 인원 546명 가운데 73%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2명 늘어난 것으로 특히 지방에 있는 의대 4곳은 포기자가 137%나 많아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수시 모집에 중복 합격한 수험생이 크게 늘어난 탓으로 풀이됩니다. 고령 일자리가 늘면서 65세 이상 노년층이 3명 중 1명꼴로 취업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 단계별 행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등록 취업자 중 노년층은 312만 2천 명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노년층 일자리는 25만 5천 명이 증가했고 취업자 비중도 31.7%에서 32.9%로 늘었습니다. 노년층 전체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취업자 비중이 3명 중 1명꼴로 증가한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60대 후반에서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가 폭발해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버스는 차량 이상으로 수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충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수소 충전소 충전기 옆에 시내버스 2대가 정차 중입니다. 버스 뒤편을 사람이 걸어가는 도중 갑자기 정차 중이던 버스 한 대가 폭발합니다. 폭발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검은 연기와 함께 차량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오전 11시 10분쯤 충북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마친 시내버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충전소 직원 등 3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은 사고 버스가 차량 이상으로 수리를 받으러 이동하기 위해 연료인 수소 충전을 마친 뒤에 발생했습니다. 사고 버스는 주행 중 이상은 없었지만 계기판에 고장 코드가 떠 음성군에 있는 서비스 센터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토요일에 F로 시작하는 고장 코드가 발견이 돼서 현대자동차 대형 서비스 센터가 있는 감곡으로 이동하기 전에 사고가 나자 한국가스 안전공사는 2차 사고 위험이 있는지 충전소 내 저장실과 압축기 등을 점검했습니다. 충전까지의 정상적인 상태를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저장실과 압축기 이런 데에서는 가스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2차 확인이 안 되도록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 충주시는 지역 내 운행 중인 수소버스 18대 모두 운행을 중지하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충주시 수소 전기버스는 총 18대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운행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비차 6대를 투입하였고 전세버스 9대 총. 경찰 등은 폭발한 버스와 회수한 부품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땅속에 갇힌 새끼 고양이들이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고양이가 숨어있는 상태에서 포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가장자리 땅속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고양이들이 배수로 아래쪽에 숨어있는 상태에서 위쪽을 덮어버리는 포장 공사가 이루어져 전문가가 구조 작업에 나선 겁니다. 부산 구덕 운동장에서 산책하던 시민이 배수로 틈에 숨어있는 새끼 고양이들을 발견해 공사업체에 알린 건 지난 20일. 작업자들이 2시간 가까이 현장을 살폈지만 고양이 모습은커녕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공사는 그대로 시작됐습니다. 그래 제발 하루 이틀이나 좀 연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 공사 아주머니가 이거 책임 다 질 거냐고. 동물보호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은 구조 전문가가 다음 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스팔트는 단단히 굳은 상태였습니다. 틈을 만들기 위해 깨부수는 작업이 밤새 이뤄졌고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구멍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새끼 한 마리도 모습을 드러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아스팔트 포장재가 닿지 않은 틈 사이에 숨은 지 이틀 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었잖아요. 2마리가 벌써. 한 마리 있는지는 확인도 안 된 상태지만 지금 그걸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묻었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동물보호단체와 운동장 측은 고양이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분간 구조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먹이로 유인하고 그다음 고양이 울음소리도 유인해가지고 자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마터면 얼어붙은 땅속에서 짧은 생을 마칠 뻔한 새끼 고양이들.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논술시험 불공정성을 이유로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자연계 논술시험 수험생 측이 지난 2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수험생 측은 선고 기일이 정시 접수 마감 시한 이후인 내년 1월 9일로 잡힌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신속한 후속 조치가 없어 수험생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연세대 측은 지난달 27일 논란이 된 자연계 논술 시험의 2차 시험을 진행하고 1, 2차 시험에서 합격자를 모두 선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지난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항소심 법원은 다소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연말 모임 많이들 하시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 2명 중 1명은 이번 연말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뒤숭숭한 전국 속에 빚어진 모습이긴 해도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평소 보고 싶었던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면서 덤으로 얼어붙은 상권을 살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